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만성 두드러기는 팽진하고 가려움이 생겼다 좋아졌다를 6주 이상 거의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 계속 반복되는 두드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 두드러기는 아까 그런 특정한 원인들이 있었다면 만성 두드러기는 그런 유발시키는 원인이 있는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고요. 그런 원인 없이 그냥 저절로 계속 생기는 만성 특발성 또는 자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는 특정한 유발 요인에 노출될 때만 생기는 거고, 특발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알아내지 못하거나 또는 원인이 없이 생기는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원인이 없이도 자꾸 생긴다니까. 특정 유발 요인으로는 잘 알려진 거는 이렇게 어디에 옷에 쓸리는 자리가 막 가렵고 부어오른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데 그게 찬물이든 찬 공기이든 노출되면 그 자리가 막 가렵고 부푸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햇볕 쏘면 햇볕 쐬 있는 자리에만 막 빨개지고 가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팬티 고무줄 자리나 스타킹 밴드 자리, 이렇게 오랫동안 지긋하게 눌리는 자리가 저녁마다 몹시 가렵고 붓는 압박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받으면 뭐 뜨거운 사우나를 가신다든지 뭐 차가운 데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방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갑자기 올라오는 두드러기도 있고, 운동, 그 다음에 콜린성 자극, 이게 열하고 좀 관련성이 있긴 합니다. 이런 요인들에 노출될 때만 생기는 그런 만성 유발성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원인을 알아도 찬바람, 마찰, 압박 이런 거 저희가 완전히 피하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이유 없이 올라오는 두드러기 중에 이제 이런 요인들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뭐 이유를 못 찾는 그런 만성 특발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 중에서도 한 76% 정도의 환자들은 이런 요인들 중에 한두 가지에 대해서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시기 전에 내 두드러기가 뭐 6주 이상 됐고 가만히 있을 때도 올라오지만 내가 가만 보니까 찬바람 쐬고 나면 좀 심해지는 것 같다? 아니면 몸에 열이 올라올 때 요새 이제 온수 매트 키기 시작하셔서 막 뜨거운 데 자고 났더니 아침마다 막 가려워서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요인들이 혹시 나한테는 뭐가 있는지 생각해서 기록하셔서 선생님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면 진단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발 요인들을 찾아내는 데는 앞쪽에 불이 좀 꺼지면 화면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이분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운동만 하고 나면 이렇게 몸에 막 가렵고 툭툭 부풀어 오르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세히 보시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여기 허리 벨트 부위하고요, 여기 팬티 고무줄 자리에 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가려워하십니다. 압박 때문에 생기는 두드러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막 이게 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인데 긁는 자리 따라 막 가려워지고 부풉니다. 마찰 또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두드러기 환자들한테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거나 이제 갑자기 확 우리 몸의 온도가 올라갈 때 콜린성 두드러기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럴 때는 몸에 좁쌀처럼 빨갛게 확 올라오고 엄청 가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랭, 차가운 바람 찬물에 닿으면 심해지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 얼음 조각을 올려놓고 유발 검사를 해서 그 부위만 이렇게 네모나게 부어오르는 걸 확인했던 환자분입니다. 이제 그럼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이런 뭐 압박이든 마찰이든 뭐 열이든 찬바람이든 내가 왜 이런 자극에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예민해지기 시작했나, 이런 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에 노출이 되면 저희가 아직 잘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괜찮았지만 이런 분들이 가렵게 만드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몸속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되는 원인은 원래 내가 몸에 가지고 있었던 단백질이 있었는데 그게 뭐 나이가 들면서 또는 면역 체질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고, 그런 단백질들이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내 두드러기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저희 연구자들이 연구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게 이렇게 바뀌어서 그럴지 이런 거는 저희도 좀 답답하지만 아직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 환자분들한테 우리나라 환자들한테는 어떤 요인이 흔하게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분들은 뭐 할래, 뭐 압박 이런 거보다 피곤하거나 내가 뭘 잘못 먹었을 때 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럴 때 거의 50% 가까이 악화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술 때문에 나빠지는 분들도 한 30%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 중에 긁으면 긁는 대로 부푼다는 분들이 한 20% 가까이 있으셨는데 이런 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제일 얘기하셨어요. 왜냐면 가려워서 긁고 싶은데 긁으면 긁는 대로 부풀어서 그래서 아마 삶의 질은 이 묘기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는 얼마나 되는지 이제 심평원에 보고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한 2% 정도 환자, 전체 인구에 그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리고 여자들이 남자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되고요. 남자들은 한 1.8%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령대에서 많이 생기나 봤더니 어렸을 때 조금 앓다가 청소년기를 그치면서는 조금 줄어듭니다. 근데 20세 이후로는 남자든 여자든 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20에서 40대에 흔한 병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60, 70대까지도 계속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만성 두드러기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내가 계속 괜찮다가 왜 언제쯤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태리에서 최근에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런 병들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성 두드러기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환자들을 봐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비만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거에는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제 비만, 간 수치가 좀 올라가고 당도 좀 올라가고 그다음에 허리둘레가 좀 굵어지고 뭐 이런 분들 중에 두드러기가 안 낫고 오래가는 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불안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은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또는 면역 질환에 많이 쓰이는 약들이니까 그런 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몇 년 이후에 두드러기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앞에서 그런 뭐 눌리거나 햇볕을 쐬거나 찬바람을 쐬거나 하는 그런 유발 요인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올라오는 두드러기는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일 답답해하고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두드러기 제일 중요한 세포는 이제 뭐 저희가 환자분한테는 두드러기 세포라고 하는데요. 비만 세포, 마스트셀이라는 그런 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세포 자체가 두드러기가 없는 정상인에 비해서 만성 두드러기 환자들한테는 항상 그 히스타민이라는 가려운 물질을 분비할 수 있도록 터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염증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자극에 항상 분비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세포인데 그럼 왜 이런 내 두드러기 세포는 이렇게 화가 나 있게 될까? 그런 부분에 이제 관련되는 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체질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만 보시면 가족분들 중에 두드러기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두드러기가 없는 가족 중에는 없는 가족들을 비교해 보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두드러기가 있으면 부모님이나 뭐 형제분들 중에 두드러기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뭐 천식 같은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비만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 염증 질환 이런 것도 관련된다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들은 없고 언젠가부터 이렇게 내 두드러기 세포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염증 물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아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이 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그 가렵고 부풀게 만드는 물질을 확 분비하게 돼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 가지 다른 염증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염증 세포도 우리 피부로 많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두드러기 세포는 또 흥분되고 자극에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서 이런 계속 순환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치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증상이 가라앉아도 이런 염증들은 충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치료하셔야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면 그런 두드러기 세포가 다른 정상인에 비해서 흥분되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알레르기 행진인데요. 그런 알레르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연령대에 따라서 똑같은 환자라도 어렸을 때는 아토피 피부염,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뭐 비염이나 천식으로 옮겨가는 그런 경과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두드러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20대 이후부터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서 성인 이후에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두드러기 세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세포가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어떻게 차단할지 그런 걸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조금 정리해보면 두드러기는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자극,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신질환, 자가면역질환 또는 음식, 약물, 그 다음에 뭐 꽃가루나 동물털, 진먼지 진드기 같은 이런 알레르기 물질들 때문에 내 면역 조절에 언젠가부터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 내 두드러기 세포가 흥분하고 가려운 물질을 분비하고 피부에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서 설명할 수 없게 6주 이상 계속 가렵고 부푸는 그런 두드러기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은 피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여기저기에 다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각각 다른 그런 수용체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알레르기 세포가 흥분이 돼서 히스타민이 분비이 돼도 누구는 콧물, 기침 같은 이런 호흡기 증상을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두드러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쓰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뭐 다른 데로 그 히스타민의 작용이 차단이 돼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치료하시면서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